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12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깊다 보니까 종목들도 전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롭틱스도 시장 영향을 타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무려 7% 정도까지 지금 하락이 나온 거죠. 하지만 지금의 하락, 제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이 알고 맞는 하락이어도 뭐 아픈 건 매한가지긴 한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최근 상승에 대한 이 필요한 이 조정이 건강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이 피롭틱스 이번에 좀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 반등 라인에서 상당히 좀 강하고 빠르게 전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상승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이 쌍고점 이후에 얘는 이제 주가가 그냥 계속 밀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은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시장이 빠지는 하락이잖아요, 시장.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수와 이 삼성전자의 먼저 흐름을 좀 보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연결을 하면서 이 피롭틱스 상황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삼성전자는 제가 좀 우려했었던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하락의 물량을 누가 다 받고 있냐면 이 개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특히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틀 전에 개파락이 한번 크게 나왔죠.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 개인들이 얼마를 샀죠? 5조 5천억 원을 샀습니다. 5조를 넘게.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그런데 지금 또 이 6조를 넘게 사고 있는 거예요. 6조를. 자, 차트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삼성전자도 저도 주주였습니다. 주주. 그래서 이걸 어디에 샀냐면은 이 조정 때 있죠. 조정 때 매집을 해서 이것도 다 영상 제가 남겨드렸던 거예요.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같이 들고 왔어요. 저와 이제 구독자분들 다. 그런데 이날 이 기준 이평선이 깨지다 보니까 제가 이때 이 11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깨져서 이날 다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니까 이거 우리 당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이 조정이라는 거는 꽉 찬 양봉에서 나온다. 꽉 찬. 이런 꽉 찬 양봉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꽉 찬.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전부 다 이 조정이 나온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렇게 슈팅이 쫙 나오고 나서 이 꽉 찬 양봉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특히 지금은 이 3파동이잖아요. 1파와 2파와 3파동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1차와 2차 때보다 더 큰 변동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락도 크게 나오면 그거에 맞게 강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이게 또 하락이 방향이 전환이 되면 근데 또 매도가 더 깊어진다. 특히 이 고점을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처음에 매도가 나왔다가 강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건데, 이때 매도 사이드카 개인들이 엄청 샀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엄청 산다고 했죠. 이러면 고점에서 이 샛별령 패턴이 되거든요. 샛별령. 이게 고점에 발생하면은 이 하락 전환에 대한 캔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죠. 현재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장이 좀 아랫꼬리가 달다 보니까 지금 뭐 11선을 안 깨고 유지를 하긴 하지만 이 현재 하락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해서 이제 미국장이 조금만 더 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 21선이 깨는 어떤 음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좀 깊게 떨어지는 그런 매도 있죠. 공포를 주는. 그런 게 한번 지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매도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세력들이 또 사겠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 이 시장의 조정은 이제 알겠다 이거야. 그럼 이 피롭틱스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조정은 어떤 종목이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시장이 밀릴 때 가는 뭐 해운주라든가 뭐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 있죠. 해지용 종목들. 얘네들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엄청 시장 하락할 때 움직이는 해지성, 특수한 종목들. 얘네들 빼고는 좀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데, 피롭틱스도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뭐 7%가 넘는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피롭틱스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은 이 상승에서 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절대 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조정이 나올 걸 아니까. 자, 그리고 이때 같이 보였던 분들에게도 이 고점 있죠. 이때 윗골이 강한 날에 비중을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 본 연휴인데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리스크에 고베팅을 하지 말자. 비중 축소를 하자고. 왜?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해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이때 우리가 좀 다시 잡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눌리면은 이렇게 N차형을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차트는 제가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차트 하나로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 이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즉 맥점을 알려주는 건데,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밴드와 이격이 발생이 되면 다시 밴드로 회귀를 합니다. 밴드로. 그래서 이 현재 라인에서는 자, 물론 노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죠. 여기가 저는 맥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란 밴드에서 왔잖아요. 시장의 이 악재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밀리면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매수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림이 있죠? 어떤 이 꼬리가 나왔던 지지의 뽕,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이 최근 박스의 어떤 상단의 가격까지 여러 가지 또 기술적 분석들이 맞물리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눌림목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좋은 자리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한번 지수도 보자고요. 어차피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코스닥도 이격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1번과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코스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밴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 뭐 11선에서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딱 수급을 보니까 어떻죠? 코스닥 개인들 엄청 많이 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건 뭐냐면 2번으로 가겠구나. 2번 후비고 가겠구나. 딱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지지가 됐던 봉,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평선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A, B, C로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요 그림이 나올 때 얘도 거의 이 제가 말한 그 맥점과 맞물리는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즉 시장의 맥점과 종목의 맥점을 같이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수익을 내왔던 거죠. 왜? 이 파란 밴드에서 로봇주 샀고 반도체 샀고 여기서 그리고 2차전지와 테마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사면서 현재 지금 포트를 꾸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격이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밴드가 올라오면 이 맥점에서 얘도 매수에 대한 맥점이 나온다. 지수도 지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속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상승이 나와요.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눌림목을 잡아 수익을 내고 이때 또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때는 좀 눌림목이 깊게 나왔죠. 하지만 어떻게 되더라? 방향성이란 걸 그대로 보여주더라. 힐옵틱스도 어떤 그런 초입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눌리면 우리가 이 매수해야 될 자리지 매도에 대한 자리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먼저 이 조정, 좀 추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필옵틱스에 대한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시장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맥점을 또 짚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딱 이제 차트를 보고 혼자 거래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맥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이 번호를 전부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거 매수하고 사고 팔 때 있죠. 매도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문자를 이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 이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문자가 갈 거예요.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 영웅전 수상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방법론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내드렸는데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필옵틱스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필옵틱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시장 좀 더 깊게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매도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필옵틱스도 지금 최근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닥이 강하게 올렸을 때 이때 이제 같이 시장과 함께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음 이 상승할 때 있죠. 얘네들이 제일 먼저 갈 거예요. 그 중에 이 필옵틱스도 하나라는 거죠. 오히려 현재 조정을 잘 이용을 해서 맥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맥점은 이 코스닥 시장이 밴드에서 지지가 될 때, 그리고 이 필옵틱스가 밴드에서 지지가 될 때, 그때가 이제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드린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현재 눌림이 나오면 이 좋은 저점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